안녕하세요. 출시토TV의 김수필입니다. 오늘은 아데이아라는 회사의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특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IP 라이선싱 기업인데 하이브리드 본딩의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엑스페리라고 불렸는데 이게 기업을 이제 분할하면서 IP 쪽 사업을 떼어내가지고 아이데아라고 하는 회사로 이게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뭐 HBM4의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거를 이제 구현한다고 하는데 이 아데이아의 그 라이센스를 받거나 아니면 TSMC 라이센스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 가지고 이 아데이아의 특허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마이크로 범프로 위아래로 연결하던, 그러니까 TSV 경로를 위아래로 연결하던 그런 방식에서 마이크로 범프 없이 카파 투 카파, 그러니까 구리끼리 바로 연결해 버리는 방식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D램 사이에 범프 없이 D램은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HBM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D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 데이터 전송 속도가 빨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옛날에 뭐 플리칩, 팬아웃 이런 방식으로 진화를 하다가 최근에 TC 본딩으로 HBM을 생산했죠.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점차 이제 바뀌어 나갈 거다, 그런 식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쓰게끔 되는 이유는 바로 이제 미세 피치 구현에 TC 본딩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TC 본딩은 40 내지 50 마이크로미터 피치까지만 구현이 가능한데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 피치까지 구현이 가능해서 더 높은 IO 밀도를 제공한다 알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그림을 보면은 피치가 구현되는 그 IO 피치가 엄청나게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TC 본딩 같은 경우에는 펌프 높이의 불균일성, 그리고 솔더 리플러 공정의 변동에 의해서 접합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있다. 피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생각보다 확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웨이퍼 본딩에서 여기 보시면은 TSMC의 SOIC, 얘는 이제 칩과 칩 사이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이제 연결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AMD에서 나온 그런 모델을 보면은 SRAM을 위로 올려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붙여가지고 3D 구조로 만드는 거를 이제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의 수요가 높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삼성전자의 S큐브 같은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카파 본딩이 적용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세인트 S 같은 거 보면은 아까 SRAM이 위에 올라가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적용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과 동일한 모델도 여기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된다. 그래서 뭐 400단 이상의 적중 구조를 가진 낸드 플래시 양산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로직과 메모리 부분을 따로따로 만든 다음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렇게 붙이는 그런 방식이 이제 채용이 될 거다라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HBM에서도 당연히 HBM4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는 16단 이상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CMOS 이미지 센서, 이 F향 CMOS 이미지 센서 관련해서도 3단 웨이퍼 본딩, 3단으로 쌓아 올리는 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채용할 거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의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공정을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칩 위에다가 유전체, 절연체들 이렇게 SiO2층을 형성시킨 다음에 SiO2층을 이렇게 애칭을 해서 애칭된 부분에 카파를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CMP 공정으로 깎아낸 다음에 여기 살짝 디싱을 만들어 놓고 플라즈마로 처리한 다음에 이거를 위아래로 붙인다 하면은 여기 물 분자가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SiO2층이 이제 이렇게 쫙 달라붙게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얼릴링을 시켜서 구리층을 확장시켜가지고 최종적으로 구리끼리 이렇게 연결되게끔 하는, 그래서 위아래로 전선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통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공정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이 아데이아라는 회사가 왜 하이브리드 본딩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집트로닉스사가 처음에 이 산화물과 산화물을 접합시키는 기술, 이게 다이렉트 본딩 인터커넥트라고 하는 금속 내장 집합이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근데 이거가 2005년 최초로 이거를 구현을 해서 3D 인터커넥트를 구현했다. 라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15년도에 엑스페리라는 회사한테 인수가 되었어요. 이 지트로닉스가. 그래서 현재는 이 엑스페리에서 아데이아라는 회사가 이제 IP 전문 회사로 떼어져 나와가지고 되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포트폴리오의 근간이 현재 아데이아의 하이브리드 본딩 포트폴리오 근간이 이제 최초의 집트로닉스사에서 만들어진 그런 기술이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기술이다 보니까 이때 2000년대 초반에 나오던 특허들은 그 출원한 지 20년이 지나면 다 이제 소멸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근거하던 특허들은 이제 소멸됐는데, 하지만 이 엑스페리 회사에서 단순히 그 소멸된 특허가 끝나면은 뭐 이제 이 사업을 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되게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다 잘 짜놨겠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특허들을 많이 출원하면서 특허 장벽을 이제 공고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데이아의 특허 포트폴리오 기본적인 그런 스펙트럼은 저온에서 직접 접합 방법, 산화막과 산화막 사이의 접합과 이제 금속과 금속 사이의 접합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중요한 기술들을 다 특허로 이제 걸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뭐 23년도 한 해에만 10% 이상의 특허 자산이 증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신규 출연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특허들을 많이 내는 IP 전문 회사다. IP 라이센싱을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회사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현재 아데이아의 IP 자산은 9,500건 이상의 특허로 구성된다. 이거 굉장히 많은 특허죠. 그러니까 IP 자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고, 상당수가 하이브리드 본딩 및 첨단 패키징 관련 특허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이아라는 회사의 2000년대 초반에 특허를 좀 보면은, 이게 집트로닉스에서 이게 출원을 한 거고, 현재 권리자가 인베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데이아의 특허 관리하는 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에서 특허를 관리했던 건데, 이건 이제 소멸이 됐어요. 소멸이 됐지만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특허를 살펴보면은, 제가 아까 하이브리드 본딩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단은 이 SiO2층을 접합해가지고 한 다음에 구리층에 어닐링 해가지고 확장시켜서 구리층을 접합한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내용의 특허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 소멸된 특허에. 그래서 이런 특허들이 이제 소멸이 되면은 다른 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얘네들이 갖고 있는 특허 플러스 뭐 공정상 노하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특허 출원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등록이 유효한 특허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고, 요거는 이제 19년도에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고, 요 특허에서 어떤 걸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래서 이 특허의 권리자가 또 인베서스로 되어 있죠. 이 인베서스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아데이아의 하이브리드 본딩 관리 자회사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특허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여기 7번 보시면 배리어층이라는 거가 구리 위쪽에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리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배리어층이라는 걸 추가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해서 구리끼리의 접촉을 좀 더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식의 언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리어막으로는 예를 들면 뭐 몰리브덴 같은 것들을 형성시켜가지고 카파 투 카파의 지적 접합의 신뢰성을 높이는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고, 이걸 뭐 실제로 지금 쓰는지 안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간에 다양한 이렇게 노하우성의 특허들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금 뭐 2000년대 초반의 특허들이 무효가 되더라도 이런 특허들로 이제 이런 노하우로 따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측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이제 라이센스를 자기네들한테 받도록 유도를 하겠죠. 그래서 많은 특허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특허 청구 범위를 보면은 이 그 전도성 장벽 제로층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리어층인 거고, 이 배리어층이 상부 표면이 다른 소재와 접촉하도록 구성되는 접촉 표면이다 라고 해가지고 카파 투 카파 구리끼리 이렇게 붙는 거를 용이하게 하겠다라는 식의 특허 청구항이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특허도 그 아데아의 그 특허인데, 이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는 칩, 어떤 칩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특허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다이2 웨이퍼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된 특허로서 뭐 HBM이나 이밀 센서, 로직 적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다이2 웨이퍼 이 웨이퍼 위에다가 다이를 지금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되게끔 하는 그런 특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특허에서 언급한 청구항에는 요 가운데 뭐 인터포저 기판 위에 뭐 다이가 올라가 있고 밑에 또 다이가 있죠. 이러한 구조를 청구하게끔 특허를 이제 내놨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 그 공정 자체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해서 만든 칩 관련된 특허들도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그 아데아의 전체 IP 잔산이 이제 9,500건 이상의 특허로 구성된다고 하고, 그중 상당수가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특허라고 하니까,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앞으로 뭐 수요처가 많이 늘어나면은 이 회사의 라이센싱 받는 그런 회사들도 점차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에서 한번 이 회사의 특허를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이브리드 본딩 원천 기술을 2000년대 초반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허들이 좀 이게 하나씩 소멸이 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이렇게 노하우성 특허들을 이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과연 라이센스를 받지 않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아마 말에 삼성전자가 HBM4 하이브리드 본딩을 이제 양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 회사로부터 이제 라이센스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뭐 회피해서 뭐 TSMC 쪽에다가 뭐 라이센싱을 받을 것인지, 뭐 어떻게 하든 라이센싱을 뭐 받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긴 합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 쪽에서 이렇게 회피하는 전략이 있어서 뭐 이 회사와 한번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여러 측면에서 한번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